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요보 요양보호사 비법서 필기파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기출지문 핵심 이론만 콕콕 찝어드릴게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노년기의 특성,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어떤 특성에서? 신체적인 특성에서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면역 능력이 저하됐을 때 잘 걸리는 병 뭐였죠? 대상포진이었죠? 대상포진 하면은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회복력이 저하되니까 질병이 발생해도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노년기의 사회적인 특성, 유대감이 감소한다. 정년 퇴임했어. 친구도 없어. 직장 퇴직했어.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유대감도 없다. 그래서 고독감,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 가족 변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야 된다. 어떻게? 노인 돌봄 정책도 강화하고 노인 복지 정책도 강화해야 된다.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본인 자신도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요. 자녀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노후를 대비해 줘야겠죠. 수정 확대 가족 두 번에 한 번은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죠. 노인 부모가 자녀 집 근처에 살면서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녀가 돌봐주는 거, 그게 바로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뭐예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에게 주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줘요? 일상생활이 일단 불편해야 돼요. 거동도 불편해야 돼요. 이거는 다 동일하고요. 질병명을 묻지 않는 것은 65세 이상이죠? 질병명을 묻는 것은 65세 미만입니다. 어떤 거? 노인성 질환일 때만 줘요. 왜? 이런 제도를 왜 해요? 세금도 들어가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도 들어가죠? 본인 부담금도 들어가죠? 이거 왜 합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은행은 어떻게 가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활동도 도와주죠? 신체적인 활동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원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려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노인 복지의 원칙 맞춰보세요. 노인은 일할 기회가 있거나 소득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 뭐예요? 독립의 원칙.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려면은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오래 사는 게 좋지. 요양원 가서 사시면 삶의 질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쵸?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원칙 공유해야 된다. 젊었을 때 사회활동, 지식,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 자원봉사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호의 원칙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어디서? 우리가 요양원을 갔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인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학대받는 거 인간의 존엄성이 위배되죠.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차별 대우가 없어야 된다. 지금 돈 안 벌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노인 학대 발생했어? 어디서 쉽니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쉬고 있죠? 학대받은 노인 우리 어디다 신고해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나 치매인 것 같아. 어디서 상담받아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상담받습니다. 장기 요양요원 누구예요? 우리 요양보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조무사 이게 바로 장기 요양요원인데요. 이 장기 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에서는 교육도 시켜주고요. 건강도 증진시켜주고 상담하거나 이제 대체 인력 지원 내가 아파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보내야겠죠?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요 파트는 너무 중요하죠?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시설일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복지시설 두 가지. 노인 요양, 노인 요양이라는 네 글자가 꼭 들어가요. 노인 요양시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요양시설은요. 그냥 규모로 나누는 거예요. 입소자가 9명까지다 하면은요. 공생, 공동생활가정이고요. 10명, 100명이라고 한다면은 요양시설,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9명 이내다 하면은 노인 요양 공생, 10명, 20명, 30명이면은요.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아시겠죠? 재가노인 복지시설.
제가 있을 제 집가입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제가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방문 요양보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죠. 방문 목욕시켜줘요. 주야간 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일정 시간 보호해준다? 주야간 보호죠. 일정 기간, 한 달에 한 9일 정도, 9일 이내까지 자식이 출장 갔어. 그러면은 단기 보호센터에 맡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를 비교하셔야 돼요. 일정 시간이다. 아침 한 10시에 가서 오후 5시에 왔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주야간 보호예요. 3일 맡긴다, 5일 맡긴다, 일정한 기간이다 하면은 이 기간의 기를 싹 빼가지고 단기 보호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빌려주거나 뭐 대여하는 거,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의 제공. 말이 달라져도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대 피해 노인이 쉬는 곳은 전용 쉼터예요. 청소년 가출해도 쉬는 곳은 쉼터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 보호해준다, 숙식을 제공해준다,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요?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증진, 건강 증진, 삶의 질의 유지에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보험자와 가입자가 누구예요? 가입자는 우리입니다. 국민이에요. 보험자는요? 이 평소에 돈을 받아먹고 어떤 일이 생기면 돈을 내어주는 자가 보험자예요. 보험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띄어가잖아요. 지역 아니면은 직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수입을 뭐 기준으로 이 돈을 냅니다.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있죠?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별도 운영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이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한 12에서 13%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돈은 한꺼번에 낸다,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한다 해서 별도 운영한다. 또는 이 말이 최근 국시에는 별도의 회계를 한다, 독립회계를 한다, 이런 말로 변경됩니다. 아셔야 돼요.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다닌다.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둘 다 어려워야 돼요. 하지만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을 묻지 않아요. 65세 미만은요. 노인성 질환일 때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러면 공단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퇴원 후에는 가능하지만 입원 중일 때는 이 급여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여가 뭐예요? 서비스죠? 월급이 아니죠. 혜택이나 서비스를 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이거 뭐 쉬운 암기법 알려달라 하셨는데 여러분 동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여기는 성북구거든요. 그럼 성북구 뭐 무슨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 가가지고요. 저희 엄마가 치매신 것 같은데 이거 등급 신청 가능할까요? 하면은 거기서 제가 며칠 있다가 따님한테 연락 드릴게요 하고서는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엄마 상태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일어나고 세수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신가요? 계절은 뭐 몇 월이죠? 이런 거 물어봐요. 1차 판정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라. 혹시 지금 치매약 먹고 있는 병원 있나요? 그러면은 뭐 요거 이렇게 서류를 줍니다. 병원 가가지고 요거 의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서는 그 의사가 공단에다가 바로 전산으로 서류를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등급이 어디서 나와요? 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1, 2,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거의 치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뭐 순서가 뭐가 있나요? 공단에 신청하면은 직원이 와서 방문하고 엄마 상태 파악하고 의사소견서 내세요 하고 나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공단에서 알아서 개최한 다음에 등급이 나온다.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주잖아요. 그쵸? 등급 판정 결과 만약에 5등급이야 그러면 치매죠. 경증 치매는 5등급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국가고시용은 아니니까 요번 영상에서는 패스할게요. 예슬로의 위기적 욕구 5단계. 생리적인 욕구, 가장 본능이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싸고 싶고 졸린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대상자가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고 나야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길 원하고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배고프고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 진짜 배설의 욕구가 최고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뭐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거 있었습니다.
시설급여에는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었죠?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한다면은 약간 가정처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폼이다, 공생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요양원,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이거 사실 국가고시에 잘 안 나옵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를 비교할게요.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는 분들의 거의 80~90%가요. 집에서 부모님 케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족요양급여이지 가족요양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별현금급여는요. 비예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요양은요. 가족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돈이 어디 있어야 이렇게 도와주고 본인 부담금 우리가 15%, 20%만 낼 거 아니에요. 일단 재가급여라고 하면은 15% 내죠. 요양원 가고 시설 가면은 20% 냅니다.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60에서 6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받았던 거에서 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은요,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인정서는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오고요. 이용계획서는 시설 가서 본인 부담금 얼마 내야 되냐, 총 한도액은 얼마냐, 돈에 관련된 거,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요. 급여의 종류 똑같죠? 서비스의 종류는 똑같지만 돈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용 계획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들에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그럼 뭘까요?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랑 대상자가 함께 외출하는 게 외출 시의 동행이에요. 같이 은행 갈 수 있죠? 같이 병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일들이 있어요. 뭐 약을 받으러 간다던가, 물품을 사러 간다던가, 또 뭐 은행도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일상적인 생활은요, 밥 해 먹고 청소하는 거죠.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먹는 거 사야 취사할 수 있죠. 장보기는 일상적인 생활이고요. 물품을 구매하는 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요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를 도와준대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 어떤 거죠? 뭐 몸 씻기는 거, 몸 씻기는 거에는 몸단장, 구강관리, 또 식사를 도와주고 체위 변경하고 뭔가 이동하는 거 도와주고 휠체어 타는데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를 닿아야 되잖아요. 스킨십이 필요한 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건 뭐냐?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이거 뭐 팔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신체가 닿으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치매라고 하면은요,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말로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이다. 대상자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정보 전달자이다. 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 살피는 거, 확인하는 거, 관찰자의 역할.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발휘하는 것은요,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성희롱 당했어.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학대당했어. 경찰서에 신고한다. 옹호자, 내 편이 된다. 지지해 준다. 편들어 준다. 옹호자의 역할이다. 발휘하는 거, 동기 유발자이다.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보호, 여기서 밥 식었는데 좀 데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뭐죠?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식은 밥 하면은 불편하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뭐 바닥 생활하던 노인이 침대에 쓰던 노인이 매트리스로 하면은 안락한 침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사진 찍었어. 휴대전화가 없어. 사생활과 비밀 보장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개별화된 식단, 질 높은 서비스.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키고 자식이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이거 유기예요? 방임이에요? 노모가 시설에 있어. 그러면 집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집 밖이죠? 이런 것은 유기입니다. 엄마가 다쳤는데 자식이 병원에 안 데리고 가요. 이건 뭐예요? 집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방임입니다. 엄마가 보청기가 망가지고 틀니가 망가졌는데 자식이 그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뭐예요?
어쨌든 집 안에 있죠? 노인 이외에 어떤 만신창이의 상황이어도 집 안에 있으면 방임으로 답을 하시면 맞고요. 집 밖에 있다, 시설에 있다, 길거리에 있다. 시설에 있는데 자기 미납금 안 내고 연락 안 된다.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시켰다. 이러면 다 집 밖에 있으니까 6이다. 이렇게 답하세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희롱 대처 방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단호하게 라는 말이 중요하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한 2문제 정도씩 꾸준히 나옵니다. 중요하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대상자의 의견을 모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기저귀나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해주세요 했을 때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근골격계 질환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쓰시는 데가 많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쉰다. 유지하는 것만 10에서 15초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손목 증후군 이건 뭐죠? 팔렌 검사입니다. 손등을 대고 1분 있었는데 통증이 있다 저리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수근관 증후군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손을 털면 덜 아픈 거예요. 요통을 예방하는 거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굽혀요. 양발은 넓혀서 지지면을 넓히고요. 무릎을 낮추면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결핵 가장 중요한 거 검사를 한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검사한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다 답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독감 걸렸다. 걸리면 일주일은 쉬어라. 독감 예방접종은 1년마다 맞는다. 인플루엔자는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한다. 요양보호사가 임신했어. 어떤 대상자 피하죠? 수두 대상자, 풍진 대상자 피합니다. 왜? 임신했는데 이런 수두와 풍진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기가 선천성 기형아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수두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걸렸어. 회복해도 2, 3일 있다가 요리해라. 이 손으로 요리하면은 이 대상자도 노로바이러스 걸린다 이거예요. 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요. 총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서 10문제 이상 나오고 있죠. 노인성 질환의 특성 중요한 거 여기 너무 많이 있어요. 단짠을 못 느껴요. 쓴시는 잘 느끼죠. 인생의 쓴맛 신맛은 더 잘 느낀다는 거.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진다고 했는데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더 높아지는 거. 쓴맛과 신맛은 더 잘 느낀다는 거죠. 인생의 쓴맛, 신맛은 유일하게 더 높다. 젊었을 때는요. 국 먹다가 뜨거우면은 입 안이 금방 나왔어요. 나이 먹으면 늦게 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점막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 재생 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타액, 침이죠? 위액, 위산이죠?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위액 분비량이 감소된다. 췌장에서 소화효소,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방 흡수력이 감소됩니다.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췌장에서는요.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감소하니까 혈당이 낮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당뇨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 맞죠? 2형 당뇨 환자는 혈당 강화제로 약을 먹죠. 보통 성인 당뇨는요.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당 내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소화 능력은 저하돼요. 밥 먹고 포만감을 일찍 느낄까요? 늦게 느낄까요? 조금만 먹었는데 배불러요. 그게 바로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이겁니다. 늦게 느낄 것 같죠? 아니에요. 밥 먹고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식후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그래서 복부 팽만감, 식욕 부진이 생긴다고 했어요. 식후 포만감이 지연된다? 아니에요. 일찍 느낍니다. 몇 숟갈 먹었는데 아이고 배가 부르다 이럽니다. 왜? 가스가 차기 때문이에요.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긴다.
직장 탄력성은 다 감소한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해독 능력이 저하된다. 간은요, 해독을 합니다. 신장은요, 배설을 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다고 했어요.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죠? 배설이 안 되고 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축적되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약이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했어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한다 했어요. 노인성 질환은요,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도 깨지기가 쉽다.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욕창이 잘 발생된다. 노화에 따른 질환들이 있어요. 소화기계에는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등이 있다. 호흡기계에는 독감,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이 있다. 심혈관계에는 고혈압과 심부전, 동맥경화증, 빈혈이 있다. 근골격계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을 해야 된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올 수가 있다.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은 비뇨 생식기계 질환이죠. 피부에는 욕창이 생깁니다. 옴도 피부계 질환이에요.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 질환 여기 다 모였어요. 신경계 질환이다. 녹내장, 백내장, 귀가 안 들려, 난청 다 감각기계이다. 뇌분비계 질환은 당뇨병이 있고요. 심리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선망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하면은 선망이에요. 소화기계 질환, 일단 소화가 잘 안 돼요.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 위액의 분비량이 감소된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하고 연결하세요. 국가고시에 나왔죠? 위궤양 대상자가 담배를 피면은 금연하게 한다. 최근 국시에 나왔고요. 대장암은 저자녀식이 먹을까요? 자녀식이 먹을까요? 대장암 세 글자죠? 자녀식이 네 글자입니다. 저자녀시기를 먹어서 대장암이 걸려서요. 자녀시기를 먹어라 이거예요. 자녀시기는 섬유질이 좀 많은 음식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대장암 세 글자, 자녀시기 네 글자. 3, 4. 대장암은 자녀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채소, 과일을 권장한다. 자녀시기를 권장한다.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먹어라. 하루에 생수를 6잔에서 8잔 정도 먹어라. 설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탈수가 오죠? 탈수가 오면 안 되니까 수분을 먹는다. 수분을 충분히 마신다. 물을 마신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변비는요?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죠? 섬유소를 풍부하게 먹어야 변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호흡기계 질환. 감기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감기보다 독한 거잖아요. 그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다. 겨울철에 유행한다. 65세 이상은 매년 무료 접종을 하죠. 매년 1회, 1년마다 맞는 게 독감이에요. 몇 월에 맞죠? 10, 11, 12월에 맞아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게 만성기관지염이에요. 그래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를 배출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금연해야겠죠?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이른 아침에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이른 아침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키워드를요. 이른 아침은 만성기관지염으로 연결하세요. 폐렴, 폐에 염증이 있는 거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흡인성 폐렴, 이게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 염증을 유발합니다.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식하면은요, 알레르기 증상이다. 회피요법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알레르기 증상이에요. 뭐 꽃가루,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먼지,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기침을 한다 이겁니다.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하면은 천식이에요. 쌕쌕거리는 호흡음 자체는 천식으로 넘어갑니다.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요. 이거 후후 들이마시면 기관지가 좀 열리죠.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한다. 어떤 질병이든지 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어요. 하다못해 천식 환자라도 이렇게 기관지를 열어주고 30분 있다가 운동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천식 대상자는요. 침구류를 세탁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먼지나 찐득이가 있으면 기침을 하니까 먼지 찐득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구류를 세탁한다.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폐 가스교환이 감소했다. 이건 어떤 질병일까요? 폐렴입니다. 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폐렴이 생기는 거예요. 폐염증이 생긴다. 폐결핵,
결핵은요,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결핵균, 세균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에요. 기침을 2주 이상 했다고 하면은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결핵은요, 폐에 생기면 폐결핵,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핵, 이게 생기는 부위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객단 검사가 가래 검사입니다. 결핵균 검사예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왜 할까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결핵약은 뭐 일주일 먹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결핵제를요, 거의 정말 한 주먹씩 먹거든요. 그러면 간이 좀 상할 수 있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한다. 객단 검사한다는 거예요.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어. 요양보호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해야 됩니다. 바로 검사한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잠복기가 있으니까 2주 있다가 한다. 또는 1개월 이후에 한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 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검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에요. 아시겠죠? 심혈관계. 심혈관계는요,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나이 먹고 감소하겠죠. 심박출량, 심박동수도 감소된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서 둔해진다 이거예요. 탄력성도 떨어진다. 정맥이 약화돼요. 그래서 정맥류, 치질이 많이 생깁니다.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혈압은요, 140에 90 정도면 고혈압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한 번 재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재야 돼요. 고혈압 약 일단 먹기 시작하잖아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돼요.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먹기 전에 운동하고 살 빼고 해서 조절하지 못하면은 약 일단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고혈압 약 사실 누가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거 계속 피하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 오죠. 그래서 고혈압약 오래 먹으면 몸도 약해진다는데 고혈압약 안 먹고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해요. 제 친구가 키도 좀 크고 살집도 있는데 혈압이 좀 계속 높았는데 안 먹고 운동한다고 맨날 그러다가 요번에 갑자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치 혈압약을 받았다고 조금 심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뇌졸중 걸리고 싶냐고. 고혈압약 안 먹고 뇌졸중 걸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약 먹는 게 낫겠죠, 여러분. 하지만은 초반부터 무조건 약을 먼저 우선시 하는 건 아니고, 고혈압은 살 빼야 된다 하잖아요.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저염 저지방 시기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염 저지방으로 하면은 맛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그랬습니다. 나 그냥 먹고 죽을랜다. 그래, 인생 얼마나 산다고 저염 저지방 먹냐. 맛없게 먹고 살지 말고 그냥 약 먹어라 이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염 저지방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혈압약 자몽 주스랑 먹지 않는다. 인삼과 먹지 않는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거, 뭐 시금치, 찐고구마, 바나나, 우유 이런 음식은요, 혈압을 낮추기에 좋은 음식이에요. 왜? 몸에 있는 염분을 빼주거든요. 동맥경화증, 지방이 축적되었다,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었다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동맥이 경화됐다는 거는 혈액 흐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혈관벽이 지방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후라이팬에 삼겹살 굽고 시간 지나 보세요. 버터처럼 막 이렇게 굳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혈관에 그렇게 지방이 꼈다. 동맥경화증. 당연히 동맥이 굳어버리겠죠.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수축력이 저하돼요 하면은 심부전이고요. 지방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온몸에 혈액이 순환되는데요. 이 수축력이 저하되면 피가 쭉 짜주질 못하니까 이 충분한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빈혈, 철 좀 들어라 이씨. 빈혈약, 철분제는요, 소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 산소 공급이 못하는 상태가 뭐냐? 빈혈이다.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이 뭐냐? 빈혈이다. 국시에 나왔었죠? 근골격계 질환 여기저기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된다. 균형 능력,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지고요, 많이 쓸수록 더 아픕니다. 살을 빼야 돼요. 그래야 무릎에 부하되는 체중이 적겠죠? 관절에 부담 주지 않는 수중 운동, 수영이 좋다 이거예요.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합니다.
골다공증은요, 걷기가 좋아요. 가벼운 산책,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해라.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되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이런 거죠. 비타민 D는 주사로도 맞습니다. 엉덩이 주사 놓거든요. 뭐 3개월씩 합니다. 무조건 그냥 주사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피검사해서 수치가 필요하면 맞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독입니다.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다 있어요. 폐경기 지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을 좀 수반하거든요. 그랬을 때 넘어지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다치면은요, 걷지를 못하죠. 보통 막 6주씩 누워있죠. 우리 요양보조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은 병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게 된다.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는데 뼈가 붙으려면은 막 거의 한 달, 두 달씩 걸리니까 한 번 다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건강이 악화되고 근육이 쇠퇴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면 또 코칠 꽂게 되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다치지 말아라. 낙상을 너무너무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도 많이 섭취하고요. 특히 화장실에서 물기 있어서 쭉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지도 서서 입다가 그냥 딱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항상 안전하게 건강은 있을 듯 지켜야 됩니다. 비뇨생식기계 질환, 요실금이 오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재채기 애취했더니 오줌이 찔끔 나와요. 사실 이거 노인 아니어도 저도 그렇습니다. 재채기에서 사실 오줌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이런 것도 다 요실금이다. 이것은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같은 것을 하면은 소변이 밖으로 좀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 방광 저장 능력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케겔 운동 해야겠죠. 사실 근데 케겔 운동 뭐 이렇게 힘 줬다 뺐다? 글쎄요, 이거 좀 여러분 유튜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요실금 역시 살을 빼야 됩니다. 고혈압도 살 빼야 됐었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한다. 요실금 소변 나온다고 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수분 섭취한다. 또 변비를 예방해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은 체중 조절, 변비를 예방해야 된다. 남자분들 전립선 비대증으로 그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요.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배뇨, 나 소변 줄기가 시원치 않고 오줌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뭐냐? 전립선 비대증이다. 전립선 비대증 왜 생겨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적이어서 그래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호르몬이 불균형되니까 이 전립선이 갑자기 비대해져 버립니다. 소변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고지방과 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하고요.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줍니다. 소변줄을 꽂아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변이 안 나오니까요. 피부계 질환 볼게요. 일단 욕창이 제일 많죠. 욕창은요, 불그스름한 것은 1단계 홍반, 물집이 생겼다, 수포가 생겼다, 2단계죠. 썩기 시작했으면 3단계고요. 뼈와 근육까지 깊게 그냥 구멍이 뻥 뚫리면서 괴사되는 게 4단계입니다. 욕창 초기에 살이 뻘개요. 홍반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수건을요, 미지근하게 해서 찜질합니다. 바람으로 건조시키는데요, 미지근하게 해줍니다. 항상 욕창은요, 드라이하게 건조시키는 거지 보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톡톡 두드립니다. 파우더는 절대 바르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도 좋은데 한겨울에 안 되죠. 안 추웠다면, 춥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예요. 도넛백이 써요? 안 쓰죠. 왜? 압박 부위의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안 돼서 욕창이 더 생기니까 도넛백에는 쓰지 않는다. 끈질기게 나오고 있죠.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 영양 부족한 사람, 지방이 없어서 삐쩍 마른 사람,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하면 욕창이 더 잘 생긴다는 거예요.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누워있다, 체위 변경이 어려운 환자,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가지고 피부가 벗겨지면은 한 번 다치면 그게 또 욕창의 전조가 되는 거죠. 노인은요, 피부가 굉장히 조이장처럼 얇아져요. 왜? 피하지방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춥고 더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피부가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전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엄청 탑니다. 입과 뺨에 털이 증가하고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사실 뺨에 털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생긴다는 거.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보고할 사항은 대상자 피부에 발작과 가려움이 있다 하면은 보고해야겠죠. 문제가 생기면 보고합니다. 노인은요, 눈가에 주름 있어요. 탄력성 떨어져요. 반점도 생겨요. 머리카락도 가늘어집니다. 너무 슬퍼요. 피부계 질환에는 피부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릿니가 있다. 동시에 치료한다? 옴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동반정 따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치료한다? 옴이에요. 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동시에 치료하는 건 옴이라는 거. 피부 건조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욕창 건조시킨다. 보습제 안 바른다예요. 당뇨발도 보습제 바릅니다. 대상포진 하면 중요한 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아까 폐렴 균이었죠? 폐렴은 균이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대상포진 걸리면 항바이러스제 먹거든요.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대상포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상포진 1년 동안 뭐 4번 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마사지 갔을 때 30대 그 원장님인데 대상포진 1년 동안 4번이 왔었대요. 자결감이 뭐죠?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신 느낌이거든요. 타는 듯한 느낌, 자결감을 동반한 발진, 수포, 통증이 온다면 대상포진이다. 보통요, 이 등허리 있잖아요. 등허리 브레이지어 라인 쪽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 대칭으로 오지 않고 비대칭으로 옵니다. 등이 뭐가 아파. 허리가 너무 아파. 이게 근육통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띠가 이렇게 생겼는지 보셔야 돼요. 허리, 뭐 브레이지어 라인, 허벅지 또는 얼굴에 오는 분도 있어요. 이거 뭐 여드름인가? 아니에요. 대상포진이에요. 일단 뭔가 이렇게 통증이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은 대상포진을 염두에 두시고 어디를 가요? 피부과를 가야 됩니다. 엄한과 가면은 안 나와요. 여러분 피부과를 가야 되고요. 대상포진 걸리고 빨리 가셔야 돼요.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먹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고생합니다. 피부과 가셔야 돼요. 머릿니,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치료해라. 사실은 현실에서요. 파마하면 다 죽어요. 파마약이 그만큼 독하다는 거. 신경계의 특성, 단기 기억력은 떨어져요. 내가 오늘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기억이 안 났는데 10년 전에 네 아빠 바람 폈었다 얘. 이 장기 기억은 유지되거든요. 아시죠? 치매는요. 인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 초반엔 일상생활이 되는데 이제 말기가 되면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언증, 말을 못하게 돼가지고요. 대화할 때 시선도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귀여보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초기에는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뭐 노래 부를까요? 콩고르기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주의를 환기했을 때 그 전 것을 잊어먹기 때문이죠.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는 것은 초기고요. 초기에는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초기는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기억력이 없다 해서 이제 치매 검사했는데, 치매다 해서 초창기에는 약을 안 주고 묻히는 패치 같은 걸 줬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좀 제대로 안 받다가, 약을 받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기간이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초기에서 중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 막판이 넘어가는 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중기와 말기의 정확한 시점은 사실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제 중기에서도 뭐 중기 초기, 중기 말기가 있겠죠? 그래서 토탈 기간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기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눈만 깜박깜박 합니다. 이제 눈동자를 보면은 알아는 듣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시선을 맞추기는 맞추는데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은 안 된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혼자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상대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기에는 말이 없어져요. 본인이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뭐였지?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겠다. 그게 이제 중기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는 말을 뭐 애무새처럼 따라한다. 현실에서는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말이 많이 없어지는 편이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단기 기억력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력은 유지된다. 뇌졸중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주변에서 정말 뇌졸중 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초반에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말을 못하겠다. 언어장애가 오고요. 뭔가 걸음이 삐뚤삐뚤하거나 이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균형감을 상실해요. 물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골든타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119를 불러서요. 가면은 그 응급실에 정말 환자가 많아도 뇌졸중 환자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죠. 뇌출혈 터진 거죠. 그래서 무슨 혈전 용해제 같은 거 놔가지고 빨리 응급처치합니다. 파킨슨은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안정시 떨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그래서 관절 운동시킨다, 약물 치료 요법을 한다. 파킨슨 환자가 손을 심하게 덜덜덜 떤다면 요양보호사는 알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이것까지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감각기계. 감각적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거, 또 냄새 맡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감각기계입니다. 눈은요. 백내장 진짜 많지 않습니까?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보통 60년씩 눈을 써봐요. 노인이 65세 아니에요. 65년을 똑같은 렌즈로 썼어요. 얼마나 이게 뿌얘지겠어요. 창문을 봐도 만약에 65년을 안 닦았어. 물론 눈을 깜빡깜빡 하긴 하지만요. 그러면 좀 뿌얘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수정체를 교환하는 수술을 하죠. 백내장 한쪽 수술하고 또 한 일주일 있다 한쪽 수술하고, 그렇게 수술이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수정체가 혼탁하면 힘들다는 거. 녹내장은요, 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픕니다. 통증이 있어요. 이게 백내장과 다른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압력이 상승하면서 통증이 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진다.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혈관성 질환이잖아요. 당뇨가 피가 끈적끈적해서 이 말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녹내장이 그냥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계속 수시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녹내장 합병증도 온다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 들 때 압력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각막이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일까요? 녹내장일까요? 녹내장이에요. 수정체가 뿌얀 게 백내장입니다. 노인성 난청, 노인이 귀가 안 들리죠?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이 감소되는 것이 난청이에요.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치매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귓구멍을 한 번씩 여러분 관찰하셔야 돼요. 귀지가 깎여 있거든요? 이거 내가 그냥 파주면 좀 위험해요. 요양보호사는 귀를 파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비인후과를 가서 석션을 하든지 녹이는 약으로 귀지를 녹여줘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빨리 오고요. 치매 대상자들은 본인 관리를 못해서 귀가 이렇게 꽉 차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은 그 대상자 또는 부모님의 귀를 꼭 살펴보세요. 노인이 되면 귓바퀴가 작아질까요? 늘어질까요? 커지고 늘어집니다. 살이 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탄력이 상실되니까 처지기도 하고요. 이 코 수술할 때 귀에서 연골 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귀에서 연골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뭔가 이게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귓바퀴 연골은 계속 생긴대요. 계속 생기고 살이 늘어지니까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아시겠죠?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귀가 안 들리니까요. 우리 시력이 안 좋으신 그 시력장애 대상자에게도 정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입을 크게 벌리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잘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보청기는요. 입력을 크게 하면은 이 귀가 더 잘 들리겠죠? 입력을 크게 한다. 출력은 낮게 한다 했어요. 외이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한다. 귀에 막 이렇게 막 버진 같은 거 많이 생깁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그래갖고 제가 귀도 이렇게 사실 파면 안 되는데 살짝 파드리고 이비인후과 가서 석션도 하십니다. 근데 이 석션할 때도 또 너무 세게 하면은 귀에 구멍 나서 귀가 또 안 들리셨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비인후과도 뭐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다. 귀 전체는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지지만 이관이 이게 안쪽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다고 합니다. 내분비계 특성, 당뇨가 생긴다. 당뇨병, 합병증, 발기가 부전된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른다. 건조하게 해야 되는 건 욕창이고요. 보습을 발라야 되는 것은 건조증 또는 당뇨병입니다. 이거는 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만 나오는데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디테일하게 보습제를 바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발 전체만 바르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시켜야 된다. 이거는 간호조무사에서 또 디테일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대상자들 당뇨일 때 이 발 사이사이는 또 건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너무 건조해지면 오히려 무좀이나 이 막 뭐가 생깁니다. 건성 같은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보습제는 바르되 발 사이는 또 굉장히 건조시켜야 된다. 당뇨병은요.
운동을 언제 해요? 밥 먹고 1시간 뒤 또는 30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왜 운동을 할까? 이때 밥 먹고 소화돼서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민감.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야지. 인슐린은요, 혈당을 낮춰줍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것에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니까 둔해지니까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이거 중요해요. 국가공시에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다음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습니다. 다갈 계속 목이 갈증이 나요. 다뇨 소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계속 목마르고 계속 화장실을 가면은 나 당뇨병인가? 피 검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또 당뇨병 대상자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저혈당에 대비한다. 저혈당이 왔어. 막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리본빅의 특성,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에 민감해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인민감, 감소한다. 공복 시 혈당이 상승하겠죠?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 포도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감소되니까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심리 정신계 질환, 우울증과 선망, 말하지 않는다, 자살할 수 있다, 우울증이죠. 선망, 갑자기 나타난다, 급격하게 나타난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이게 바로 선망입니다. 보통은 전신마취 수술하고 깨어나서 선망이 며칠 정도 굉장히 심하게 급격하게 갑자기 나타나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완전히 좋아지거나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치매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치매 환자가 수술하고 선망이 더 급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밤에 잠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줘야겠죠. 집중력 매우 떨어지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하면 선망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영양 문제.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목이 마른 걸 본인이 못 느낍니다. 물을 안 먹어요. 노인분들은 수시로 1시간에 사실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먹여줘야 되거든요. 수분을 억지로 먹여줘야 된다. 영양관리, 칼슘이 부족하면은요 우유로 보충하고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우유 잘 안 좋아하고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 D 약을 먹거나 비타민 D 주사를 저는 맞습니다. 산부인과나 정형외과 가서 3개월짜리 하나 맞거든요. 그럼 이때 골다공증 검사는 피 검사를 하고 놔줘요. 이거 검사하고 나서 비타민 D 주사 맞는 것도 괜찮다. 뭐 한 병원마다 다른데 뭐 한 2만 원 받는 것도 있고 3만 원 받는 것도 있어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향신료를 사용하래요. 식초, 후추, 파마늘, 겨자, 저 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식을 싱겁게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조금 약간 매콤하고 후추 같은 거 뿌리고 식초, 씁쓸하게 먹으면은 소금 안 넣어도 맛이 괜찮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는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래요.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신갑부, 간경화, 심장부전,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이 하면은 심부전이죠. 그 다음에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혈투석하는 환자 또는 만성자가 들어갑니다. 만성신부전 대상자는 물을 제한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 물을 제한합니다.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요. 저하증은. 항진증은 땀 엄청나고 살 쭉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염증성 질환은 물을 많이 마신다.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분을 권장하냐? 염증이 소변으로 배출되라고.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죠. 운동. 노인은 심리적으로 다칠까봐 두려워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노인들이 막 스키 타고 보드 타고 막 테니스 치고 이래요? 다칠까봐 굉장히 그냥 안정적인 거, 걷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균형 능력, 조정 능력이 감소된다. 눈도 잘 안 보여.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저도 사실 이제 스키를
또 타고 싶은데 스키장 가려면 약간 걱정되는 게, 어디 골절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올해는 꼭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관리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한다. 그래야 근육이 손상되지 않는 거죠.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갖는 거지, 다 끝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강도는요,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저강도 운동부터 해가지고 고강도로 준비 운동 먼저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뛰지 않잖아요. 그쵸? 빠르게 방향 바꾸는 거 노노노.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 나이 먹으면 사실 운전도 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하래요. 이게 최근 국시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수면 문제,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요. 여러분들 막 5시부터 깨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영상을 막 6시 15분에도 올리고 했는데, 요즘엔 거의 이제 7시, 국시 막판에는 막 6시 반에도 올립니다. 이때부터 보십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사실 다 제 얘기예요. 이거 노인의 문제인데, 저는 진짜 자면서 자주 깨고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카페인을 줄이래요.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면 문제가 있네요. 오후에는 그만다. 저는 뭐 하루 종일 커피를 먹거든요. 커피를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너무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맨날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만드냐고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뇌가 각성되니까 잠이 안 오나 봐요. 우유 안 좋아해서 따뜻한 우유 안 마시거든요. 공복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저는 집에서 요즘에 런닝머신 하고 있습니다.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낮잠을 줄여라. 낮잠을 피해라. 낮잠을 안 자면 밤에 그래도 졸리다는 거. 성 문제.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자궁 적출했다고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방절제했다고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립선 절제술을 했다고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수술했다고 섹스 못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데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유발하지 않는데요. 이론으로는 이런데 어느 분이 댓글에 그랬어요. 유발한다고. 시험에 나오는 거로 공부하자고요. 전립선 절제했다고 발기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발기부전은 당뇨병하고 연결하세요. 당뇨병 있어도 발기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데 발기가 안 돼서 비아그라 먹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장이 무리 가서 큰일 납니다. 성생활 관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 약물 관련 특징.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약물이 축적되고 배설이 잘 안 된다. 약물 중독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노인이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 감소, 비처방약, 뭐 영양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와 상담하라. 비상약은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어떤 거? 해열제, 진통제, 타이레놀, 개보린 이런 거요. 감기약, 파스, 소화제 정도는 편의점에 다 있다. 기본적인 거는 그냥 편의점에 있어요. 약물, 복용하던 약을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는다. 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협심증약 이런 거 중단하면 안 되죠. 철분 제제는요. 철 좀 들어라의 씨, 오렌지 주스랑 함께 먹으면 소화흡수가 잘 된다. 약은 술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다. 삼키기 힘든 약이나 분할할 수가 없으면 처방전을 변경해 달라고 해야지 임으로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삼, 홍삼, 고혈압약하고 먹지 말아라. 약을 자몽 주스랑 먹으면은 안 된다. 어떤 병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약 복용 잊어버렸어. 더블로 먹나요? 안 된다. 금연. 담배를 아무리 폈어도 금연하면 건강해진다? 이게 답이에요.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흡연은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간접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거죠. 술을 끊으려면은요, 야, 나 술 끊을 거야. 술 먹자고 하지 마. 절주 의지를 알립니다. 음주 일지를 작성하래요. 나 뭐 술 먹었네, 안 먹었네. 저 사실 이거 표시하거든요. 이 맥주 표시 있잖아요. 이걸로 오비, 뭐 오비라는 술 요즘에 없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돼요. 열받으면 한 잔 땡기잖아요. 솔직한 말로. 예방접종 우리 10년마다 파대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습니다. 이론은 그래요. 실질적으로는요 의사 선생님은 한 6, 7년마다 맞아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국가고시는요 우리 10년마다 파대하자고 이거예요.
또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시설 가려고 해. 엄마 요양원 가시려면은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 주사 예방접종 맞춰주면 좋습니다. 대상자가 물어봤어요. 폐렴구균은 나 몇 번 맞아야 돼?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라는 거, 매년 맞아야 되는 것은 독감이죠. 폭염은요 시원하게 해준다, 시원한 장소에 데리고 간다, 시원한 물 먹인다, 더위 먹지 않게 헐렁하게 옷 입혀라, 챙이 넓은 모자를 써라. 저도요 햇볕이 있으면 모자 쓰고요 선글라스 낍니다. 선크림 진짜 많이 발라요. 그리고 선풍기 들고 갑니다. 조그만 선풍기 있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합니다. 뇌졸중 예방하려면은요 실내 운동이 나아요.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뇌졸중 올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혈압약 안 먹으면 뇌졸중 정말 많이 옵니다. 운동 시간 새벽 갑자기 춥잖아요. 낮이 그래도 따뜻하다. 한겨울이라도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보온을 한다.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아주 그냥 핫팩까지. 여러분 핫팩이요. 저는 대용량 핫팩 있잖아요. 이거 이따만한 거. 이거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말 뜨끈뜨끈하거든요. 이거 하나 있으면 추위가 없어요. 그리고 등에 붙이는 핫팩도 있거든요. 저는 핫팩 매니아입니다. 등에도 붙이고요. 이 고주말리도 넣고요. 겨울에 길냥이들 집에도 핫팩을 넣어주면은 밤새 따뜻해요. 여러분들도 핫팩 사용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저는 핫팩을 알고 나서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정말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요양보호 강론에서요 필기 파트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임종 요양보호 보고할게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나갔어요. 방문 요양했을 때 이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죠. 책임성을 높이죠. 기록하지 않고 3시간 나갔다 오면은 뭔가 그 시간이 루즈해질 수가 있는데, 기록을 해야 되면은 그래도 나 이거 뭔가 해야겠다. 뭔가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내가 그만두어도 이 대상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연속적인 서비스,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면 요 기록해놓은 것에 근거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대상자의 특징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뭐 시설장, 새로 오는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 대상자 자체가 연속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도 나갔을 때 책임감을 높이면서 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기록하기 때문이죠.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이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지 은어 비었으면은 나밖에 모르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록해라. 오심을 호소했다. 중식 점심 2분의 1 공기만 먹었다. 피부박리 욕창 5×8cm 이렇게 적습니다. 기록할 때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거 어겼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 어머니가 치매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정보 유출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맙시다. 남이 내 얘기하는 거는 싫으면서 우리는 남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제가 다니는 그 마사지실에서도 그 선생님들이 남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정말 듣기 싫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불쾌해요. 남의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비밀을 유지한다, 사생활 존중한다. 정보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업무 보고가 왜 중요할까요? 이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를 한다. 요양보호사가요, 이 대상자가 오늘 좀 말이 어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문 간호사 선생님 또는 시설장님이 그러면은 그거 뭐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뇌교증 전조가 아닐까요? 그 분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은 이 대상자가 피해가 최소화돼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가게 되면 어때요? 휴유증이 적겠죠? 그래서 업무 보고가 중요한 겁니다. 대상자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요. 신속하게 대응하니까 대상자가 피해가 최소화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이거예요. 업무 보고의 방식에는요, 급하면은 구두보고입니다. 전화로요. 센터장님, 제가 오늘 기후보님 댁에 왔는데요. 기후보님이 말이 어눌하고요. 좀 걷는 게 불편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래요? 이거 먼저 119에 신고하고요. 빨리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는 게 좋겠어요. 상황이 급하거나
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보존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해지면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야겠죠. 뭐 급하면 구두 보고하고 그리고 또 서면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을 다 구두와 서면을 플러스시켜서 시간도 절약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기록도 남기는 것이 전산망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산망 보고 병원 같은 경우는요. 층층마다 컴퓨터에 이렇게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업무회의. 대상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사례회의입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예요. 서비스 이 제공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그게 바로 사례회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 사례회의고요. 요양보호사들끼리 직원들끼리 사실은 오늘 내가 치매 중기 대상자 집에 갔었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잘 버텼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원 관련 회의, 요양보호사들의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회의하는 것이 원래 회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원래 회의가 월에 한 번 하는 회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월에 한 번 하죠. 대상자들은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래 회의는 아니다. 대상자들은 사례회의, 요양보호사들은 원래 회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임종 요양보호 볼게요.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할 때 나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 나 그냥 죽을란다 이거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임종 과정에 있어서 환자에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혈액 추석하지 말아라. 항암제 투여 안 한다. 인공호흡기 안 한다. 수혈 안 받겠다. 그 이외에 체외 생명유지술은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의료행위, 또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주는 것 등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물과 영양분을 안 주면 죽게 되잖아요.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살리지만 않는다. 진통제와 수분 공급은 계속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요. 의료기관끼리 연동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틀렸죠. 작성,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확인하면 내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에 적응 5단계가 있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감정입니다. 암이에요. 3개월 남으셨어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전 믿을 수 없어요.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볼 거예요, 선생님. 이게 바로 부정하고 싶은 거죠.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죠? 그러고 나서 우리 막내딸 시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내년 벚꽃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타협이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슬프니까요. 우울이고요.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쳤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수용이에요. 부분 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협이요. 타협 또는 협상으로 나옵니다. 임종 요양보호, 임종의 징후, 사람이 죽기 직전에요. 맥박수가 감소하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핍뇨라고 하죠.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통궁은 확대되어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죠. 의식이 흐려서 깨어있는 시간보다는 누워있는 시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요. 식은땀도 흘리고요.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을 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대고 있죠. 항문이 열린다. 근육이 느슨해진다.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호흡이 없다가 갑자기 빠른 호흡, 이렇게 좀 넘어가는 숨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상체를 높여줘야 돼요. 호흡이 곤란하면 상체를 높여준다.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아무리 대상자가 의식이 없고 해도 안녕하세요. 저 요양보호사 규보예요. 뭐뭐뭐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겠죠. 실금할 때, 실변할 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고요.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줬죠.
입안에 물을 조금 뿌려주기도 하지만요. 이거 드셔야 일어나요. 이렇게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배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어차피 혼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손을 잡아주면서 곁을 지켜주고요. 항상 대상자의 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줘야겠어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요. 자존감을 존중해 줍니다. 의사결정을 참여하게 해줘요. 화장을 할지 또 땅에 묻을지 납골당을 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하면 좋겠죠. 임종을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 의식을 알아봅니다. 임종이 입막했다고 하면은요, 기저귀를 찾아 사후에는 패드를 대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머리를 조금 올려줘야 돼요.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살짝 올려줍니다. 왜? 얼굴색이 너무 까매지면 좀 보기가 안쓰럽기 때문이죠. 이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소유물을 모아놓고 목록을 만들죠? 시트는 어디까지 덮죠? 어깨까지만 덮어요. 얼굴은 덮지 않는다. 임종이 있을 때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가족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수 있죠. 이제 시설 같은 요양원에 있을 때 임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족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요양보호는요, 대상자에게만 했었지만 임종 시에는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 도와줍니다. 가족 옆에 함께 있어주고요.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신체 접촉 가능하고요. 항상 가족끼리 싸우고 뭐라고 하고 재산 싸움 나고 난리가 나도요. 우리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아요. 대상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도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청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뒷담화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돌아가셨든지 간에요. 항상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덕분에 참 감사한 삶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드려야겠죠.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